세상에는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직업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광대, 코미디언, 장난감,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 그런데 만약 누군가를 웃기는 능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면 어떨까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아무리 진지하게 말해도 아무리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해도 상대는 그저 배를 잡고 웃기만 한다면요. 심지어 제발 웃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조차 상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처럼 들린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SCP는 사람을 죽이는 괴물도 아니고 세계를 멸망시키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는 작고 우스꽝스럽고 광대처럼 생긴 인간형 개체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SCP는 위험해서 격리된 것이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 격리된 존재가 아닐까 하고요. 오늘의 SCP는 SCP-1799 웃음씨입니다. SCP-1799의 등급은 세이프입니다. 세이프 등급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럼 별로 위험하지 않은 SCP구나. 하지만 재단에서 말하는 세이프는 절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격리 방법이 명확하고 조건만 지키면 통제할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SCP-1799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SCP-1799는 다른 리틀 미스터즈 개체들과 함께 방음 처리된 인간형 격리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실에 들어가는 인원은 반드시 특수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SCP-1799와 말로 대화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보통 SCP라면 만지면 안 된다, 쳐다보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SCP-1799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SCP-1799가 인간에게 말을 거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전부 농담처럼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진짜 농담일 필요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자기 이름을 말해도 농담, 자신의 상태를 설명해도 농담, 도와달라고 해도 농담, 그만 웃어달라고 해도 농담, 말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는 더 강해지고 결국 듣는 사람은 웃음을 참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즉 SCP-1799의 말은 소통수단이 아닙니다. 그에게 말은 자신과 타인 사이를 갈라놓는 벽입니다. 재단은 이 효과를 막기 위해 음성 차단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SCP-1799와 대화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를 사용합니다. 글로 소통할 때는 이 이상한 웃음 효과가 발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SCP-1799의 외형은 전형적인 광대에 가깝습니다. 키는 약 1.2m, 몸무게는 약 58kg, 피부에는 색소가 거의 없고 얼굴에는 서커스 광대 분장처럼 보이는 색소 특징이 있습니다. 둥근 빨간 코, 길쭉한 발, 작고 우스꽝스러운 체형.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 개체를 보고 긴장하기보다는 기괴한 장난감이나 불쾌한 마스코트처럼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SCP-1799의 허리 아래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즉 그는 닥터 원더테인먼트가 만든 리틀 미스터즈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리틀 미스터즈, 이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귀엽고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초기 격리 당시 SCP-1799에게서 발견된 쪽지도 장난감 수집 카드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만의 리틀 미스터를 찾았습니다. 모두 모으면 미스터 컬렉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SCP-1799는 3번 웃음씨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닥터 원더테인먼트가 만든 이상한 장난감 개체 중 하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SCP-1799의 진짜 비극은 그 장난스러운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웃음씨, 이 이름은 언뜻 보면 유쾌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가장 잔인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군가를 웃기고 싶어서 웃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말할 뿐인데 모두가 웃습니다. SCP-1799가 사이트 5호에 도착한 직후 재단은 그의 변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담당자는 닥터 에버우드. 당시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SCP-1799가 정말로 사람을 웃게 만드는 변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인터뷰실 안, 작은 광대 모습을 한 SCP-1799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기록 장비와 재단 연구원이 놓여 있습니다. 분위기는 일반적인 인터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닥터 에버우드가 묻습니다. 이름을 말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SCP-1799가 대답합니다. 그들은 저를 미스터 웃음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닥터 에버우드는 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웃음이었겠죠. 하지만 SCP-1799의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전혀 웃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SCP-1799는 말합니다. 별로 웃긴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말조차 닥터 에버우드에게는 더 웃긴 말처럼 들립니다. 웃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SCP-1799는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저를 보고 웃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바로 그 말이 가장 잔인한 결과를 낳습니다. 닥터 에버우드는 더 크게 웃기 시작합니다. 책상을 두드릴 정도로 웃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 장면을 본 SCP-1799는 그저 표정을 굳힙니다.
이 짧은 인터뷰에서 재단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SCP-1799는 실제로 사람을 웃게 만드는 변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개체는 그 효과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웃기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첫 번째 인터뷰는 SCP-1799의 변칙성을 증명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SCP-1799가 말을 할수록 상대는 계속 웃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단은 어떻게 이 개체와 대화를 해야 할까요? 글로 대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단은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보기로 합니다. 바로 웃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인터뷰어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된 인물이 닥터 기어스였습니다. SCP 세계관을 오래 본 분들이라면 이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닥터 기어스는 감정 표현이 극도로 적고 밈 저항성도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웃을 상황에서도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닥터 에버우드는 이 사람이면 SCP-1799와 말로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번째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닥터 기어스가 인터뷰실에 들어옵니다. SCP-1799는 그를 보고도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말하면 또 웃을 테니까요. 또 자신을 보고 웃을 테니까요. 닥터 기어스가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닥터 기어스입니다. SCP-1799는 침묵합니다. 닥터 기어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특성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래도 SCP-1799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닥터 기어스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당신이 비웃음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보고 웃을 의도가 없습니다. 그제야 SCP-1799는 반응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합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그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똑같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다들 웃기 시작합니다. 그 웃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대화는 끊기고 SCP-1799만 남습니다. 또다시 우스운 존재로 SCP-1799는 결국 입을 엽니다. 어차피 당신도 웃을 거라고 그냥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닥터 기어스는 웃지 않습니다. 정말로 웃지 않습니다. SCP-1799는 당황합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닥터 기어스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고 혀를 내밀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요. 정말 안 웃는다고? 정말 내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고? 정말 나를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닥터 기어스는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그런 행동을 자제해달라고요. 그제야 SCP-1799는 처음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구와도 이렇게까지 대화해본 적이 없다고. 이 장면이 SCP-1799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웃지 않는 연구원이 등장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CP-1799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이 농담이 아니게 된 순간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말 그대로 받아들여진 순간입니다. 이후 인터뷰는 재단이 기대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닥터 기어스는 SCP-1799에게 닥터 원더테인먼트에 대해 묻습니다.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하는가? 다른 리틀 미스터즈의 위치를 알고 있는가? 다른 원더테인먼트 제품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하지만 SCP-1799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저 어느 날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닥터 원더테인먼트를 아버지처럼 언급하긴 하지만 정작 그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른 리틀 미스터즈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씨는 아마 젖은 곳에 있지 않겠냐는 애매한 추측 정도만 할 뿐이죠. 재단 입장에서는 이 인터뷰가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정보 가치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CP-1799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닥터 기어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은 웃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웃은 게 언제냐? 가족이 있느냐? 딸과는 어떤 관계였느냐? 여기서부터 인터뷰는 단순한 SCP 조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는 SCP-1799에 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닥터 기어스라는 인물의 빈틈을 건드리는 장면이 됩니다. SCP-1799는 닥터 기어스에게 계속해서 감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딸을 사랑하느냐?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냐? 너무 늦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질문들은 SCP-1799 자신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그는 닥터 원더테인먼트를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자신을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SCP-1799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닥터 기어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를 겹쳐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직 딸에게 연락할 수 있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그냥 두고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닥터 기어스에게 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닥터 원더테인먼트에게 하고 싶은 말처럼 들립니다. 자신을 만들었다면 왜 버려두었는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다면 왜 혼자 견디게 했는가?
모두가 나를 보고 웃는데 왜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는가?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닥터 기어스는 더 이상 질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SCP-1799는 흔들립니다. 방금 전까지 들떠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SCP-1799에게 이 대화는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처음으로 찾아온 정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웃지 않고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려 합니다. SCP-1799는 닥터 기어스에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아무 주제라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신은 잘 배울 수 있고 좋은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닥터 기어스는 그저 일을 끝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 앞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SCP-1799는 문을 막아섭니다. 이 장면은 SCP-1799가 위험한 개체처럼 보일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재단 입장에서는 명백한 문제 행동입니다. 격리실 문을 막고 연구원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너무 씁쓸합니다. SCP-1799는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대화가 끝나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모두가 웃기만 하던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웃지 않고 봐준 사람이 눈앞에서 떠나려 합니다. 그에게 이건 단순한 인터뷰 종료가 아닙니다. 다시 혼자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다시 모두에게 농담이 되는 순간입니다. 닥터 기어스는 경고합니다. 비키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다고요. 결국 SCP-1799는 물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그는 화를 냅니다. 상처받은 사람처럼, 버림받은 아이처럼, 자존심이 무너진 존재처럼 말합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말하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은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끝납니다. 공식 기록의 마지막에는 닥터 에버우드의 짧은 메모가 남습니다. 그는 솔직히 이 인터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닥터 기어스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닥터 기어스는 정말 SCP-1799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용한 정보는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재단답습니다. 대화는 가능했다. 하지만 유용한 정보는 없었다. 재단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 평가일 수 있습니다. SCP-1799는 닥터 원더테인먼트의 위치도 모르고 다른 원더테인먼트 제품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전략적 가치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인터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SCP-1799가 단순한 변칙개체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이해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SCP-1799는 사람을 웃기는 SCP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게 되는 SCP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웃긴 사람과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SCP-1799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CP-1799의 능력은 정말로 웃음에 관한 능력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능력은 웃음보다는 소통의 실패에 가깝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내 진심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때입니다. 분명 진지하게 말했는데 상대는 장난으로 받아들입니다. 분명 힘들다고 말했는데 상대는 별일 아닌 것처럼 웃어넘깁니다. 분명 상처받았다고 말했는데 상대는 예민하게 군다고 넘겨버립니다. SCP-1799는 그 고통이 변칙성으로 굳어진 존재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상대에게 도달하기 전에 농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는 말을 할수록 더 고립됩니다. 보통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SCP-1799는 말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이게 이 개체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피가 튀지 않습니다. 비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격리실이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SCP는 굉장히 불편하고 슬픕니다. 왜냐하면 SCP-1799가 겪는 고통은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닥터 원더테인먼트의 리틀 미스터즈는 대체로 장난감 같은 외형과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잔인하거나 씁쓸한 개체들이 많습니다. SCP-1799도 그렇습니다. 웃음씨, 하지만 정작 그는 웃음을 싫어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향한 통제 불가능한 웃음을 싫어합니다. 그는 웃음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서 SCP-1799는 닥터 원더테인먼트라는 존재의 양면성을 잘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장난감, 겉으로는 선물, 겉으로는 웃음,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SCP-1799가 정말로 웃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는 실패작일까요?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능만 보면 그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문제는 그 기능이 그 자신에게 너무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건 SCP-1799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든 쪽입니다. 개인적으로 SCP-1799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가 닥터 기어스에게 집착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격리 개체가 연구원을 붙잡으려 했다로 보면 조금 위험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이해되는 행동입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 없는 존재가 처음
처음으로 자신을 진지하게 대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분 만에 떠나려 합니다. 다시 웃음만 남은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순간 SCP-1799가 문 앞을 막아선 것은 공격성이라기보다는 절박함에 가깝습니다. 그는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단지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대화는 연구 절차입니다. 시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감정은 부차적입니다. 이 차가운 구조 속에서 SCP-1799의 외로움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세상과 연결될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에 외로운 존재입니다. 광대라는 밝은 이미지와 실제로는 누군보다 슬픈 상황, 웃음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그 웃음 때문에 무너지는 한 존재, 세이프 등급이라는 안정적인 분류와 전혀 안전하지 않은 감정적 고립, 이 대비를 살리면 SCP-1799는 단순한 원더테인먼트 개체가 아니라 굉장히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저는 SCP-1799를 웃기는 SCP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르는 쪽이 더 맞다고 봅니다. 진심을 말할 때마다 농담이 되어버리는 SCP. 그는 사람을 웃게 만들지만 그 웃음 속에서 자기 자신은 계속 사라집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작은 광대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닥터 원더테인먼트의 이상한 수집품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재단에게는 세이프 등급의 인간형 변칙 개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닥터 기어스와 나눈 그 짧은 대화 속에서 SCP-1799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농담이 아니라고, 나는 웃음거리가 아니라고, 나도 누군가와 평범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SCP-1799의 이야기는 기괴하기보다 씁쓸합니다. 어쩌면 가장 잔인한 저주는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잔인한 건 내가 가장 진지한 순간에도 모두가 나를 보고 웃는 것,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아무도 내 진심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웃음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CP-1799는 정말 사람을 웃게 만드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웃음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존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해석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